네, 안녕하세요. 한쌤입니다. 오늘은 7월 27일 오전 4시입니다. 오늘 주식시장이 좀 재밌었어요. 지금 이제 FOMC하고 지금 면담 중인데,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FOMC에서 이제 금리는 0.5%, 0.25%, 그죠? 포인트 인상하는 걸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 다음 9월 FOMC가 있는데요. 거기까지는 이제 나오는 데이터를 보고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더 이상 이제 금리 인상은 없다라는 쪽에 좀 베팅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환율이 좀 빠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나 환율은 막 크게 움직이는 거 없는 것 같고, 이제 한국 하나원들이 지금 빠지면서 한국 시장이 좀 안정화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 물가도 좀 잠잠해질 것 같아요. 네. 죄송합니다. 나스닥 체크하겠습니다. 나스닥은요, 뭐, 시황했던 부분에서 크게 변화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죠? 네. 요 포인트에서 15,600 정도까지의 반등은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나올 가능성이 크지 않겠는가. 그래서 뭐 흔들 수도 있고 좀 올라갔다 빠질 수도 있고 그렇다. 그럼 지금이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추세선이 걸려있는 부분이거든요. 추세선이 걸려있고 위에 이제 4시간 상에 이제 60선과 그 40선들이 지금 돌아 내려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란 말입니다. 4시간 상에 120선이 닫히고 있고, 4시간 상에 120선은 이제 일봉상 20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가 우리가 지금 가져야 될 메이저 추세예요. 메이저 추세라는 것은 얘가 깨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지금에서는요, 뭐 매수 하셔도 좋습니다. 왜냐면 제가 일단 여기서 숍 타이밍을 말씀을 드렸었고, 그렇죠? 실제로 뭐 한 100포인트 이상, 200포인트 정도 가까이 빠졌네요. 그죠? 그 분이 등장을 하고, 지금 이제 FOMC 중에 이제 파월의 이제 그런 이벤트들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반등을 좀 주고 있는 부분인데, 어찌됐건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 이제 88.6 정도에 78.6 정도에 좀 조정이나 반등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라서, 어쨌든 바로바로 올라갈 것이다라고 지금 단정 짓기는 조금 껄끄러운 상황이긴 해요. 그래서 아직 이것저것 이렇다 저렇다 뭐 정확하게는 반응을 못 하겠지만, 우리가 이제 영신을 말씀드리는 부분, 기준은 나왔다. 기준은 나와서 지금의 반등은 15,664에서 15,700 정도까지의 반등은 일단 여지가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맞췄다 틀렸다의 부분이 아니라 이제 기준이 나왔다. 그럼 여기를 깨지면 이제 무조건 그냥 이거 깨지면 그냥 뭐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송을 보다 보면 그냥 항상 맞췄냐 틀렸냐 여기에 집착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무조건 오른다에 집착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딱 대놓고 딱 말씀드려서 맞출 수 있는 시기들은 정해져 있어요. 차트라는 게 원래 그래요. 조정파 구간들 이렇게 복합 조정파 형태로 나오고 행보성 조정파 나오는 거는 예상을 못 합니다. 베팅을 할 뿐이지. 이해되셨죠? 그렇게 보면 되는 부분, 어쨌든 그렇게 되는 부분 요건 잡아드렸어요. 그죠? 여기 오게 되면 쇼각을 한번 봐라. 이렇게 말씀드렸고, 지금 이 차트는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는 나스닥 100 그 선물 차트보다는 다소 100포인트 정도 낮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보다 100포인트는 높여서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 차트적인 위치, 그 정도, 선물하시는 분들은 그 정도면 아시잖아요. 그죠?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뭐 여기는 그렇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탈이 되면 이제 많이 깨질 수 있다. 메이저 추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부분이고, 이탈되기 전에 요걸 기준으로, 요 작은 양물 기준으로 매매를 하셔도 좋겠으나, 손절 꼭 지켜라. 이거 깨지면 진짜 많이 아프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서는 뭐 여러 가지 패턴들이 형성이 될 수 있는데, 이렇게 형성이 됐고 이렇게 형성이 됐는데, 원래 정상적인 매매 타점, 여기가 매수 타점이 되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어떡하냐,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매수 타점이 되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되는 게 지금 제가 봤을 때 노멀한 흐름, 요런 흐름이에요. 요런 흐름인데, 여기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서 여기를 보고 이렇게 빠졌다가 다시 들어올려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패턴들이 여러 가지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전략이 나왔잖아요. 그죠? 요거 보고 울렁울렁 들어가 보든가, 아니면은 여기 오게 되면 다시 꺾을 쇼각을 보든가,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쇼각 치지 마시고. 오케이? 그죠?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나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추세에는 깨졌고, 요거는 깨질 거고, 요거는 깨질 거다라는 말씀 드렸었고, 그리고 7월 하순부터 뭔가 변화가 나올 텐데, 여기서는 이렇게 들어서 지금 16,000을 넘어가는 흐름이 나와도 이상할 건 없거든요. 아직도 이게 살아있단 말이야. 다만 우리가 체크해야 될 부분은 상승 추세가 이제는 약해져 가고 있다라는 부분을 체크를 하셔야 돼요.
추세가 지금 약해져 가고 있다. 그죠?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요 구간에서 살짝 빠지고 반등을 좀 주는 가능성 뭐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하고요. 다음번에 깨질 때는 이제 여기가 14,000대가 열리게 될 겁니다. 열리게 될 거고 지금 여기서 빠져도 이상할 건 없겠지만 당장 빠지기는 모르겠습니다. 이건 지금 알 수 없는 부분이라서 어쨌건 뭐 그런 부분이고 크게 봤었을 때 우리가 크게 보게 되면 그냥 월봉이죠. 크게 보게 되면 얘는 그냥 때려 죽여도 비싼 자리예요. 그러니까 단타로서 뭐 손절을 잡고 매수를 조금 들어가 보는 건 괜찮겠습니다만 여기서 뭐 존버를 한다느니 장투를 한다느니 이런 짓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투든 존버든 간에 그 애는 13,000대가 오게 되면 그때쯤 하십시오. 올 가능성 매우 높거든요. 제가 확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여기 올 가능성은 70% 가까이 됩니다. 그럼 3번 중에 2번 정도 올 거다는 거잖아요. 그죠? 안 올 가능성 30% 가지고 노는 건데 저는 그래도 안 할랍니다. 이해되셨죠? 네. 조정이 좀 갑자기 또 나오네? 뭐, 파월이 또 이상한 소리 했나? 뭐, 그건 모르겠고요. 그죠? 그거는 모르겠고, 오늘은 이제, 뭐, 갑자기 조정이 나오네? 요 깨지면 손절하셔야 돼요. 매수는. 손절하셔야 돼요. 여기 기준으로 쇼각을 보셔도 좋고요. 지금은. 기준 잡고, 손절 한번 나갈 각오로 방향을 결정해 보는 겁니다. 자, 오늘은 코스닥이죠. 코스닥 어제 방송을 하면서 말씀드렸던데, 코스닥이 에코프로죠. 에코프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은 여러 번 드려왔었어요. 에코프로. 왜냐면 비싸다. 그죠? 비싼 건 무조건 비싼 거예요. 그죠? 근데 제가 이제 이거를 비싼 부분에 있어서 이 타점을 알아낼 수 있는 그 경우가 많지 않단 말입니다. 자, 오늘 하나 일단 보여드릴게요. 네. 자, 요 유튜브 7월 26일 보이십니까? 7월 26일 오전 9시 22분. 오전 9시 22분에 그건 이제 공부 이야기입니다. 이때죠. 막 이렇게 올라갈 때입니다. 이렇게 올라갈 때 제가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막 올라갈 때 143에서 한 150 사이 정도, 이 정도 가격에서는 조정을 시게 한번 나올 거다. 이거는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예전에 기억나시죠? 제가 140만 정도까지 갈 거다. 이렇게 말씀을 계속 드려왔었고, 좀 더 올라갈 수 있을 건데, 이건 빠지게 되면 한번 시게 뺄 거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려오고 있던 부분인데, 이건 알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차트로 공부하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이게 쭉 빠질 것인가 아닌가는 몰라요. 그거를 알려고 하면 다쳐요. 이게 여러분들이, 뭐라고 하지? 뭐라고 해야 될까? 게임은 여러 번 반복하는 거거든요. 이 투자는요. 아니면 그러니까 단타를 치실 건지 장투를 하실 건지에 대한 부분에서 결정을 하는데 에코프로는 절대로 지금 장투하는 차트가 아닙니다. 미래 업황이 아무리 좋아도 절대로 장투하는 차트가 아니에요. 단타는 뭐 하시든지 마시든지 알아서 하세요. 실제로 제가 에코프로 이거 다 아까워가지고 52만원 정도를 잡아드렸기 때문에 이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 여기서도 비싸다 하긴 했지만 좀 더 갈 거야. 안 죽었어. 아직도 안 죽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럼 더 갈 거야? 그건 알아서 하세요. 저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알 수 있는 방법은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간단하게만 찍어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웨이브가 이렇게 진행이 되면, 대파동 웨이브 간 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나서 38.2에 대한 되돌림이 등장했으면 이 정도는 하나의 웨이브라고 봅니다. 그럼 얘가 기준이 됩니다. 기준. 얘가. 이 파동이 기준이 돼요. 그럼 내가 기준을 하나 잡았기 때문에 그 다음 파동을 짐작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 다음 파동이 일단 보통 3파형의 ABC 파동 또는 이제 한 3파형의 이제 그 크기를 봤었을 때 보통은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1.286이 아니라 218이 돼야 되는데 이거 참 잘못됐어. 218에서 218으로 갑시다. 218. 286 해도 상관없는데. 큰 차이 없으니까 나비되고 되겠습니다. 그래서 382 사이 요 정도의 조정이 많이 나와요. 요 정도에서 어느 정도 연장이 진행됐다고 했을 때 그대로 들고 올라가면 그죠? 이렇게 되겠죠. 382. 자, 요건 제가 날봉으로 봐서 지금 저점이 잘 안 확인이 안 되지만 보통 저점으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고요. 출발 파동으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저는 출발 파동에서 계산하는 방법을 더 선호합니다. 저점보다. 요 출발력이죠. 그래서 1.382. 그래서 218에서 382 사이 요 정도를 잡았어요.
이거 뒤집어 볼게요. 잠깐만 뒤집어 볼까? 아니 그냥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렇게 내릴게요. 그러면 사이즈 보면 돼. 여기다 요거서 몇 가지 사이즈. 그럼 140만원대가 되네요. 그죠? 140만원 6만원 정도에서 138.2. 그럼 이 정도 자리에서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파동의 규모는 여기서 나왔던 규모만큼의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큰 것이고, 그죠? 어쨌든 제가 이 에코프로가 쭉쭉쭉쭉 빠질 거냐, 아니면 쭉쭉쭉쭉 오를 거냐, 아니면 잠깐 빠지고 마는 거냐라는 부분이 궁금해 하셨을 때, 그것에 대한 부분은 저는 이 구간이 지금 좀 5파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3의 5파 정도 손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플래트 형태의 조정이 등장을 했으니 앞으로는 지금 제그 형태의 조정이 뭐가 등장을 한다고 했었을 때, 어쨌든 뭐 50%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봐야 되지 않는가. 100만원 이때 100만원 비싼 거랑 이거 100만원 무슨 비싼 거냐, 뭔 상관이야, 똑같은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뭐 이거 찼으면 이거 팔았으면 이득 아니냐, 네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조정파를 보고 나서 매수를 진입하는 게 맞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굳이 에코프로를 하고 싶다면 이번에는 요것도 조금 본격적이에요 너무. 그래서 일단은 90만원대 90만원 정도에서 에코프로를 다시 한번 발을 담궈 보시면은 그래도 반등은 한번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한번 좀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한번 들어주고 다시 죽든지, 그죠? 이렇게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다. 아직 죽을 만한 흐름은 아니거든요. 이렇게 죽는다는 말은 제가 이대로 쭉 떨어질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궁극적으로 에코프로는 24년에서 25년 사이에 이 자리를 볼 거라고 봅니다. 이제는 좀 확신이 생겨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갔던 견적했던 그 자리에서 조정이 나왔거든요. 얘는 분명히 익절 물량이에요. 익절 물량이고 공매도, 글쎄요, 공매도라고 보기보다 너무 마뉴얼답게 생기는 강력한 익절 물량입니다. 그죠? 그럼 비싼 데서 다시 사지는 못해요. 이해되셨죠? 그렇지만 여기 수급을 아직까지 감당하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여기는 좀 난공불락의 요새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그죠? 여기도 굉장히 강력한 지지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90만원 정도에서는 반등이 좀 나왔다가 다시 좀 들어주고, 이런 식으로 빠져서 40만원대 50만원대 안착을 하면서, 누구 차트 보시면 되냐면 셀트리온 차트를 보시면 아마 대응이 좀 편하게 되실 것 같아요. 4거의 셀트리온도 똑같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전략을 삼으시면 되지 않겠는가. 이래 좀 지표가 좀 나왔다. 이해되셨죠? 우리가 알 수 있는 시기와 타이밍은 극히 드뭅니다, 차트로서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항상 평소 때 말씀드릴 때는 그냥 저렴한 거, 그리고 돌파하는 거, 그리고 계좌 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뭐 150, 40만원, 150만원에 물리신 분들 뭐 한번 탈출할 기회는 한번 있을 겁니다. 탈출 기회 주시면 잘 탈출해 주시고요. 이런 모습이면 보통은 한 번 더 빠졌다 올라갈 가능성이 크거든요. 90에서 조금 높일까요? 100? 여기 매물대 있으니까 90, 100? 뭐 이 정도 자리에서 한 반등을 쭉쭉 주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네. 좀 잘 현명한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에코프로에 대한 이야기 조금 드리면서 우리 차트 공부에 대한 이야기 좀 계속 드려 나갈게요. 그죠? 에코프로 살 바에는 이거 사라. 내가 몇 번 말했다. 에코프로보다는 얘가 더 기대값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제2, 제3 에코프로를 기대하는 거예요. 만약 혹시 압니까? 이거 가가지고 나중에 니콜라 대박 나가지고 수소차 막 시스템 대박 나서 한 $20만 가도 10배 아닙니까? 이거 100토막 넘게 났었는데요. 그죠? 맞죠? 거리 폭등한 거 있고. 물론 이게 바로 올라가지는 못할 거예요. 네. 자, 그리고 에코프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드리자면, 에코프로가 오늘 지금 시총에 대한 이야기 제가 언급을 좀 드렸었는데 그것도 그냥 하겠습니다. 네. 공평 분들은 따로 또 올려드리면 되지. 시가총액을 보시면 지금 32조인데요. 지금 120만원이었으니까 150만원까지 생각을 해보면 25%를 추가시켜야 돼요. 그죠? 그러면 한 40조 정도 됐었습니다. 그 40조가 현대자동차 시가총액 42조예요. 그러니까 현대차 시가총액이랑 맞먹는 시총을 가져서 썼습니다. 일시적으로. 그죠?
에코프로 BM은 더 높고요. 더 높았고요. 실제로 50조 가까이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현대자동차 그룹을 넘어서는 시총을 가져버렸어요. 에코프로가. 에코프로가 나쁜 회사가 절대 아니에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에코프로는 정말 전망이 좋은 회사고 역시는 뭐 그렇지만 1등은 아니란 말입니다. 업계에서. 업계 1등은 LG 에너지 솔루션이에요. 그죠? 성장력도 강하고 뭐도 강하고 하겠지만 얘가 납품해야 되는 회사는 현대자동차입니다. 현대자동차는 이미 완성된 업체입니다. 그죠? 성장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지금 완성되어 있는 덩어리랑 앞으로 성장할 가치가 있는 덩어리랑 지금의 가치를 비교했을 때 터무니없이 비싸다는 거지. 그런 것들도 지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러면서 그런 아까 전에 차트적인 맥자리와 겹쳤을 때 우리는 여기는 조정이 크게 나오고 어떻게 나오겠구나라는 걸 기대를 예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일단 살짝 반등 좀 주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건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뭐 나스닥을 잠깐만요. 다시 한번 체크를 하고 넘어갈게요. 자, 다시 또 돌을 되돌려 버렸네. 아이고야. 저야 뭐 떨어지면 좋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떨어지는 게 더 좋아요. 왜냐면 계속 여기서 관기 관리하면서 숏포지션을 계속 유지를 하고 줄였다 늘렸다 하고 있기 때문에 떨어지면 좋은데, 제 평단이 또 이 정도 되거든요, 지금.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건 뭐. S&P랑 같이 좀 빠지고 있다는, 뭐, S&P도 지금 상승자 가서 약해져 가고 있죠. 그죠? 이런 것도 체크하실 필요가 있는 거고, 아직까지 얘가 무너질 거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는 힘들어요. 얘가 S&P도 그렇고, 나스닥도 그렇고, 그니까, 이 정도 조정이 나와도 한 100~200% 동정이 나온다고 해도 얘는 건강은 그냥 을에 나올 조정이거든요. 무너지려면 이 정도는 빠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그래서 너무 심려치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조심해라. 그리고 굳이 여러분들 인생 매수를 끌고 하고 싶다면 이거 뭐 10% 올랐다고 좋아하지 말고 오늘도 좀 사고 내일도 좀 사고 그죠? 꾸준히 그냥 계속 사 모으는 거라. 적금해가지고 한 돈 1,000만 원까지 채워보세요. 천천히. 시간 많아요. 얘 2년 더 걸릴 거야 올라가려면. 2년에서 빠르면 2년에서 아마 5년 정도 걸릴 겁니다. 5년. 2년과 5년이 뭐가 중요해요? 2년, 5년 지나서 10배, 20배 가버리면 그게 더 좋은 거 아닌가? 왜 사람들이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에코프로 같은 애들, 에코프로만 얘기도 하는 게 아니고 예전에 그 스탑틀리도 마찬가지였고 호지껍질 올라가지고 40만 넘어가서 팔려고 하니까 뭐 이걸 보고 뭐 떨어지는 건 너희 구독자겠지라면서 사람들이 사람 막 비꼬면서 막 욕하고 그죠? 뭐 그러니까 마음이 상해서도 다시 비꼬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런 종목들 왜 관심을 가지냐는 거지. 출발하기 전에 모아가다가 돌파하는 순간 베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 말해서 얘가 여기서 계속 오바쭈고박은 할 거야. 좀 빠질 수도 있고 몰라. 근데 이게 되게 오래 익었다가 딱 이 3달러를 돌파하는 순간이 올 겁니다. 그때 베팅 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때 가든지 말든지 그때 얘는 이제 운명에 맡기는 거라. 이해되셨죠? 이 오래 익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가는 것보다 오래 익는 게 좋은 거예요. 아주 오래 익어야 돼. 그리고 수소차 같은 경우는 지금은 전기차가 상용화 되었고 이미 중국은 거의 다 반 이상이 제가 전기차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 중국 이미 도시에는 그거 없습니다. 거의 무인 택시 돌아다니고요. 여러분들 중국 되게 무시하시잖아요. 전 제 주변에 중국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걔네들이 한국을 좋아하는 중국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게 봐줘요. 저는 좋게 보면서 되게 열심히 살던 애들이기 때문에 좋게 보고 있는데 걔들의 이야기 얘기를 들어보면 불편한 게 많대요. 한국에서 신용카드 쓰는 거 자기네들 불편하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정치적인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시내에 가게 되면 차문 자동으로 열리고 다 전기고 다 무인이에요. 상당히 많은 비중이 그렇게 돼 있어요. 이미 전기차 상용화 됐다고. 한국이 느린 거야. 그죠? 걔네들은 배터리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어요. 근데 이제 너무 많다 보니까 사람이 문제가 좀 많이 생기고 있기는 한데. 그러니까 프라이드도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막 무시하는 그런 것들 깍진적 영상도 올라오고 하잖아요. 미국도 마찬가지요. 전기차가 이미 상용화 되고 있어요. 전기차 시장은 커져봤자 앞으로 5배. 그런데 수소차 시장은 앞으로 커지면 100배 이상 커질 거란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 이게 좋다가 나쁘다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 승부를 보고 싶으면 그런 데다 보는 거잖아요. 친환경 에너지 지금 뭐 태양광 난리 났죠. 그죠?
태양광 뭐 지금 뭐 예전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열심히 했었잖아요. 근데 그 뭐 중국 다 패널을 쓴다면서 저 중국 좋아하지 않습니다. 중국을 싫어합니다. 네. 그래서 막 돌아와가지고 막 걔네들 막 나중에 아마 축전지 이런 것 때문에 난리가 날 겁니다. 화력 발전? 네, 대기오염을 담보로 우리가 발전을 많이 했었다. 이제는 태양광 발전, 친환경 에너지라고 말씀드리지만 하시지만 전 친환경 에너지가 보지 않거든요. 에너지 효율도, 발전 효율도 안 좋고요. 걔네들이 다 나중에 수질오염으로 바뀌어버릴 거라고. 그래서 대기오염을 담보로 하던 우리 일상의 생활들이 아마 수질오염을 담보로 하는 일상의 생활로 변해갈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뭐 수십 년간은 아마 물이 귀해질 겁니다. 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죠. 물. 뭐 비 이렇게 많은데 물이 뭐가 귀하냐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물, 먹을 수 있는 물들이 굉장히 귀해질 겁니다. 한번 비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몇십 년 동안. 단기적인 측면이 아니라 아주 거시적인 측면. 당연히 지금 그렇게 되고 있잖아. 자,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친환경 에너지가 지금 태양광이 지금 모두가 아니다. 그 우리나라 동양 특히나 뭐 중국 같은 경우는 사막에 먼지가 엄청 많다 보니까 태양광 발전 생각보다 효율이 좋지 않더라는 거지. 그럼 뭘 할 것인가? 어차피 에너지는 써야 될 것이고. 그럼 다른 대체 에너지들 개발하는 방법 생각해 볼 만 하겠죠. 물론 핵융합 발전이 최고입니다. 핵융합 발전이 완성이 되면 뭐 지구상의 이제 에너지는 그때는 이제 우리 갖고 있는 에너지 걱정의 특이점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핵융합 발전은 아주 가장 이상적인 에너지의 발전이거든요. 여러분들 좀 그런 걸 공부하시면 좋은데 태양이랑 똑같은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게 핵융합 발전이에요. 반영구 에너지예요. 그리고 에너지의 총량도 지금 현재 원자력이 10배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수치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알고 계시면 되겠고, 그게 일단은 너무 힘드니까 지금은 일단은 풍력이라던가, 그죠? 바다의 조력이라던가 이런 쪽의 에너지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미래를 사고를 돌리면서 그렇게 보고 이제 주식과 차트를 보시면서 거기에 투자를 하시면 그것에 대해서 뭐 5개 종목 중에서 2-3개가 대박이 난다. 다 대박 나는 건 욕심이고, 그 중에 2-3개가 대박이 나서 뭐 2-3개는 망했고 2-3개는 대박이 났고, 그죠? 그러면 걔네들로 퉁쳐가지고 이제 나오는 거라. 그게 투자적인 마인드입니다. 아까 차트적인 마인드는 아까 에코프로에도 하듯이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자, 얘기 좀 길어졌어요. 네, 비트코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비트코인은요, 약간 반등이 등장할 거라는 말씀 드리고 약간 반등이 등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게 뭐라 하기 애매한 상황이에요. 지금 익평도 지금 배배 꼬여 있는 상태라서 지금 뭐가 하기는 좀 애매하다. 그래서 나중에 요거를 넘어서게 되면 사실 요 정도까지 29,600 정도까지는 반등 여지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거 보고 내가 매매하기에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돌려주고 나면 이렇게 돌파할 때 좀 늦더라도 3만을 넘어가는 타이밍, 그러니까 여기는 말고 여기는 이런 패턴으로 넘어갈 때는 내가 베팅을 좀 해볼 것인데, 그때 이제 알트코인들이랑 이런 모습도 같이 체크하시면서 베팅을 해보실 것인데, 글쎄요. 지금 관점으로는 조금 반등을 주고 한 번 더 빠져주는 게, 한 번 더 살짝 더 빠져주는 게, 이게 매너? 예의라고 보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스토캐스틱 보조지표적인 측면에서 이게 침체를 처음에 딱 들어왔었을 때요. 요때는 조건이 있습니다. 거래가 폭등을 하면 좀 올라가는 경우가 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보통 바로 못 돌아가고요. 이런 그림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런 그림이 나왔을 때 조금 더 빠지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면 될 거고, 한 28,400에서 27,600 사이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여기를 조금 염두를 하고 계십시오. 여기가 메인입니다. 그냥 가는 경우는 이건 포기하고 여기서 잡아볼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이해되셨죠? 네, 그렇게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절을 감행하더라도. 자, 코인 시장은 그냥 이제는 잠시 좀 소강 상태죠. 많이 올랐습니다, 여러분들. 리플 같은 경우 우리 에코프로 많이 올랐다. 에코프로 자꾸 탁해서 하는데 에코프로가 워낙 잘 나갔고 지금 좋은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리플도 꽤 많이 올랐고요. 그죠? 도지코인도 꽤 많이 올랐네요. 이런 애들 다 나쁘지 않은 모습입니다. 도지코인 괜찮다고 말씀드렸었죠? 어제였나? 그저께였나? 며칠 전에 말씀드렸던 거에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 돌파 관점에서 한번 단타 쳐도 되는 거지. 근데 얼마 안 되죠. 한 10% 정도. 10% 정도면 크지. 예. 그죠? 그리고 누구였나? IQ 요것도
요거 슈팅 나왔다가 빠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왔다가 빠지는 거에서 죽으면 안 돼요. 단타는. 그래서 관리가 되게 중요해요. 이해되셨죠? 체인링크는 손절 주지 않고 돌아 올라가고 있습니다. 체인링크. 그래서 제가 이거 체인링크 제 9,400원 정도 살짝 낮췄나? 그래서 지금 잘 버티고 있는 부분이고, 이제는 9,400원에 손절가를 주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잠시만요. 아, 이것도 손절 이렇게 가버렸네. 수정해라 그랬는데. 아, 이거 망했다. 이거 제가 실수한 것도 보여드릴게요. 제가 반등보 9,750원 수정하라 그랬는데 깨졌네요. 깨지고 빠졌다. 다시 돌아올렸네. 요 반등을 보고 여기서 반등할 거라고 봤던 게지. 아, 이런 젠장. 아, 이렇게 엇박자 날 때도 있어요. 저희들도. 아, 이거 어떡하냐. 아이, 속상하네. 하여튼 요 정도 손절해줘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막 섬세하고 디테일하게 하는 것보다 공개 버전 보시고 좋은 거 보였을 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깨지면 손절하시면 되고요. 지금 여기 손절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하하, 주졌네. 또 좋아 보이는 건 다 이유가 있다는 거지. 이오스, 뭐 데프지우스, 루멘, 뭐 다 고만고만합니다. 그죠? 많이 올라서 좀 쉬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체인링크도 뭐 욕심 부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나쁘지 않은데 괜찮은데 뭐 한 번 더 뚫어주고 갈라나? 뭐 12,000원 정도 가면 이제 잘라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도 또 올라갔다가 빠지는 거 물리면 안 돼. 예. 이게 루멘처럼 한번 터질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 이제는 손절가가 나왔으니까 오히려 한 템포 늦게, 지금처럼 한 템포 늦게 들어가는 게 오히려 나을 수 있습니다. 9,450원 정도의 손절 주면 될 것 같아요. 편차가 좀 있으니까. 그렇죠? 네. 언제 타이밍 딱 보이죠, 이제는. 그죠? 이런 타이밍. 슈팅이 나오면 우리가 조정을 노렸는데, 그리고 요게 조정이 돌파하면 요 타이밍, 요때 노리는 거예요, 보통. 항상. 그리고 노리가서 이제 여기 넘어갈지 말지, 때 근처 가면 일절로스를 한번 하시고요. 무조건 덜어내셔야 되고요. 그죠? 한 1,500원에서 1,700원. 왜냐면 이탈됐기 때문에 1,500원 정도에서 5%네요. 한번 덜어내 주시고, 요 볼펜 넘어갈 때, 예, 덜어내고 손절가 주고, 남은 거는 가주면 땡큐. 그래서 12,000원에서 12,000원 근처에서 쭈루룩 분할 매수. 그러니까 뭐 11,500원부터 해서 12,000원 정도까지 쭈루룩 분할 매도 하시고, 그죠? 꺾여 내려오면 잔량 청산.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좌를 여러 번 나눠서 하셔야 돼요. 네. 자, 뭐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알트코인들도 다시 한번 손해매를 좀 돌려나 싶습니다만, 이걸 제가 편하게 대놓고 여러분들 이거 좋아요 저거 좋아요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럽다. 그래서 얼마 전이었죠. 그리고 코인을 다 달라고 말씀하셨던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종목 들어갈 거예요. 네. 이마트는 그냥 기다리시고요. 베이직 별 반응 없다, 그죠? 체인링크는 역시나 긍정적인 보여고, 니어도 별로 볼 거 없습니다. 이거 가지고는 뭔가 지표를 잡기가 조금 애매해요. 그래도 볼백 하단가니까 뭐 이제는 여기서 돌려주기를 기대를 해야죠. 살짝 이탈돼. 요거 지금 저점이 낮죠. 그래서 살짝 이탈될 수도 있다 정도만 기억하시고, 그죠? 그거는 로켓에서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여기 패턴이 지금 완성돼 가고 있는 모습이니까 다들, 그렇죠? 완성되고 이렇게 돌아가서 이렇게 올릴 때 요때쯤 잡으려고 노력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거스트 8월 한 중순 정도 돼가지고 이제 니어가 1,800원 1,900원 돌파할 때, 그때는 우리 분들이 이제 알트코인들 베팅할 수 있는 것도 시기가 또 올 겁니다. 오케이? 네, 그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앵커, 알고랜드, 스토리지 다 비슷하네요, 그죠? 사트 이건 봐도 다 비슷비슷하는 걸 알 수가. 스토리지. 따라서 잘 탈출하시고요. DNT는 주식이죠. 아마 DNT는 보나마나 이거였구나. 보나마나 이거는 그거였을 겁니다. 그죠? 이걸 언제 사셨다고 하셨더라?
42,000원에 사셨다 하셨나? 32,000원에 사셨다 하셨나? 그죠? 기억이 좀 나네. 생방송 할 때잖아요. 어제 며칠 됐죠, 딱. 그죠? 24, 25, 26. 그죠? 뭐라 박아버리는데, 뭐. F4랑 볼게 차트가 똑같은데, 뭐. 아마 그분 32,000원쯤 사셨다 하셨던 것 같아. 제 기억에, 그죠? 뭐, 이제 팔아요. 이제 팔든지 안 할지 알아서 하라 그러세요. 이제는. 안 그렇습니까? 네. 아이고. 이제 얼추 놀랬겠죠. 죽어도 안 판다 하시겠죠. 아직까지 좀 반등 좀 할 거예요. 반등 조금 할 겁니다. 조금 할 건데, 그죠? 4시간 22평 뭐 한 요 정도까지 하지 않겠나? 33,000, 4,000원 정도까지는. 이거는 아무리 지인분이라도 주식에 대해서는 함부로 말을 하면 안 돼요. 다쳐요. 의도상하고. 자, 이 정도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 버튼 좀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주변에 많이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